500만 원을 던진 장모가 제 회사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습니다. 수아야, 결혼해 줄래? 5년을 사랑했던 여자가 청혼을 받고 행복해하는 줄 알았죠. 근데 엄마한테 인사드려야 하는데 엄마가 남자 보는 눈이 엄청 까다로워. 불안했지만 사랑을 믿고 장모님 댁을 찾아갔습니다. 이게 뭐야? 고지야? 시계가 5만 원짜리네. 우리 수아 손목 시계가 500만 원인데. 장모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었어요. 우리 수아가 얼마나 예쁜데 이런 거지가 감히? 하지만 수아는 그저 고개만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때 장모가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 제 앞에 던졌습니다. 500만 원이야. 받고 우리 딸 앞에서 꺼줘. 그때 수아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지만 우리 여기까지야. 좋아. 원하는 대로 해줄게. 다음 날 아침 명품 수트를 입고 고급 외제차를 타고 출근했습니다. 한강그룹 본사 앞 경호원들이 줄지어 인사했죠. 회장님, 그리고 오늘 청소 영역 최종 면접이 있습니다. 면접실 문이 열렸고 청소부 유니폼을 입은 장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장모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앉으세요, 어머님.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공원 벤치에 한 쌍의 연인이 앉아 있었어요. 남자는 깔끔한 면 셔츠에 청바지 차림의 평범한 회사원처럼 보였고 여자는 화사한 원피스를 입고 남자의 팔을 꼭 끼고 있었죠. 여자의 이름은 수아, 그리고 남자는 민준이었습니다. 수아가 민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행복한 한숨을 내쉬었어요. 민준아, 나 정말 행복해. 요즘 친구들 만나면 말 많이 듣거든? 돈 많은 남자들은 다 바람둥이래. 근데 넌 진짜 달라. 이렇게 진실하잖아. 민준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어요. 그의 머릿속에 5년 전 대학 시절이 스쳐 지나갔죠. 화려한 외제차를 몰고 캠퍼스에 나타났던 그날, 한 여학생이 그에게 차가운 눈빛으로 말했던 장면이 떠올랐답니다. 재벌이세? 미안한데 난 돈으로 사람 갖고 노는 남자들이 제일 싫어. 넌 진심이 뭔지도 모르겠지? 그때 민준은 뺨을 맞은 것처럼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누군지가 아니라 내 통장 잔고만 보는 사람들, 그리고 반대로 돈만 보고 접근하는 사람들, 그 사이에서 진짜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찾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민준은 결심했죠. 다음 사람에게는 절대 내 신분을 밝히지 않겠어. 그냥 평범한 회사원으로만 살아볼 거야. 수아의 목소리가 다시 민준을 현실로 끌어당겼어요. 민준아, 듣고 있어? 응, 미안. 생각에 잠겼어. 수아가 민준의 손을 꽉 잡으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나도 네 진심을 느껴. 다른 남자들은 첫 데이트 때부터 비싼 레스토랑 가자, 명품 사주겠다 그러던데. 넌 이렇게 공원 벤치에서도 행복하게 해주잖아. 이게 진짜 사랑 아니겠어? 민준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역시 수아는 달라. 내 돈이 아니라 나를 보는구나. 그는 수아의 손을 더 꽉 잡으며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아야, 내가 평생 너만 사랑할게. 약속해. 수아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어요. 그녀가 민준의 목을 껴안으며 속삭였죠. 민준아, 우리 결혼하자. 나 우리 엄마한테 너 소개하고 싶어. 엄마가 딸 결혼 전에 꼭 신랑감 한번 보고 싶다고 하셨거든. 그 순간 민준의 미소가 굳어졌어요. 손에 쥐고 있던 수아의 손이 왠지 차갑게 느껴졌고 가슴속에서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기어 올라왔답니다. 그날 저녁 민준은 수아를 데리고 작은 레스토랑으로 향했어요. 화려하진 않지만 아늑한 분위기의 그곳에서 민준은 수아 맞은편에 자리를 잡았죠. 테이블 위에 놓인 촛불이 은은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민준은 긴장된 표정으로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자 그 안에 소박한 은반지가 놓여 있었어요. 수아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와, 이게 네 월급 몇 달치야? 목소리가 떨리며 감동이 묻어났죠. 민주는 수아의 손을 꼭 잡으며 진지하게 말했어요. 수아야, 결혼해 줄래? 수아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더니 천천히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웃음 짓는 수아. 민준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환하게 웃었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수아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엄마한테 인사드려야 하는데 목소리가 조금 가라앉았어요. 민주는 수아의 손을 더욱 꽉 쥐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우리 사랑하잖아. 하지만 수아는 입술을 깨물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가 남자 보는 눈이 엄청 까다로워. 집안, 재산, 직업 다 따지거든. 그 말이 떨어지자 민준의 얼굴에서 환한 미소가 서서히 사라졌어요. 대신 불안한 그림자가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은 정희의 집 앞에 도착했어요. 낡은 청바지에 구겨진 셔츠, 그리고 해진 운동화 차림이었죠. 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곧 문이 열리고 정희가 나타났어요. 정희는 민준을 위아래로 천천히 훑어보더니 입꼬리가 비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야? 거지야? 우리 수아 만나러 온 사람이 이 꼴이라고? 민준은 당황해서 얼른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강민준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정희는 코웃음을 치며 민준의 손목을 확 잡았어요. 시계가 5만 원짜리네. 어머, 이거 인터넷에서 제일 싼 거 아니야? 우리 수아 손목 시계가 500만 원인데 그걸 알고 나온 거야? 정희는 민준의 손목을 툭 쳐내며 계단 아래 주차된 낡은 중고차를 가리켰습니다. 설마 저 차 타고 온 거야? 저게 차야. 고철이야. 10년은 됐겠네. 정희는 팔짱을 끼고 비웃음을 터뜨렸어요. 아이고, 우리 수아가 얼마나 예쁜데. 이런 거지가 감히 우리 애를 만나겠다고? 너 거울 안 봤어? 민준은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어머님. 제가 형편이 어려운 건 맞지만 수아를 정말 사랑합니다. 사랑? 사랑으로 밥 먹고 살아. 사랑으로 명품 가방 사줘. 사랑으로 강남 아파트 사줘. 그때 안에서 수아가 나왔어요. 수아는 민준을 보더니 잠깐 표정이 굳었지만 이내 고개만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은 수아를 애타게 쳐다봤어요. 눈빛으로 간절히 말하고 있었죠. 수아야, 제발 뭐라도 말해줘. 날 좀 도와줘. 하지만 수아는 그 눈빛을 외면한 채 고개를 돌려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때 정희가 들고 있던 명품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두툼한 흰색 봉투였죠. 정희는 그 봉투를 천천히 민준 앞으로 들어올렸습니다. 입가에는 비웃음이 가득했어요. 500만 원이야. 받고 우리 딸 앞에서 당장 꺼져. 순간 정희는 그 봉투를 민준의 발 앞으로 던져버렸어요. 봉투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돈다발 몇 장이 흘러나왔죠. 민준은 그 봉투를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수아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뭐? 감히 내 돈을 거절해? 거지 주제에 어디서 건방을 떠는 거야? 정희의 목소리가 점점 더 날카로워졌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옆에 서 있던 수아가 입을 열었죠. 엄마, 500은 좀 적은 거 아니에요? 민주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수아를 바라봤어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죠. 수아가 지금 뭐라고 한 거야? 하지만 수아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1000 정도는 줘야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겠어요? 민준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천천히, 정말 천천히 수아를 쳐다봤어요. 설마 이럴 수가. 수아는 민준의 시선을 느꼈는지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민준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는 듯이요. 민준의 시선이 다시 바닥에 떨어진 봉투로 향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로 세게요. 정희의 집 앞 차가운 밤 공기가 두 사람 사이를 가르고 있었어요. 민준은 수아의 손을 꼭 잡으며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수아야, 넌 내 편 아니야? 우리 5년이나 함께 했잖아. 수아는 민준의 손을 천천히 뿌리치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민준아, 현실 좀 봐. 지금 네가 뭘 가지고 있는데? 무슨 소리야? 우린 사랑했잖아. 그게 중요한 거 아니야? 사랑? 그래, 사랑도 좋지. 근데 민준아, 넌 나한테 뭘 해줄 수 있어? 민준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어요. 수아는 차갑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난 평생 가난하게 못 살아.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데 나까지 그렇게 살 순 없어. 그럼
그럼 우리 5년이 아무것도 아니었어? 민준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혔죠. 하지만 수아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안하지만 우리 여기까지야. 이제 그만 가줄래? 수아는 그렇게 말하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쾅! 문이 닫히는 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민주는 그 자리에 혼자 서서 멍하니 닫힌 문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그렇게 한참을 서 있던 민주는 비틀거리며 차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 올라탄 민주는 핸들을 꽉 움켜쥐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민준의 표정이 차갑게 변하기 시작했거든요. 좋아. 원하는 대로 해줄게. 다음 날 아침, 강남 한복판 최고급 아파트 펜트하우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에서 민준이 눈을 떴어요. 침대에서 일어난 민준은 드레스룸으로 향했습니다. 벽면 가득 걸려있는 명품 수트들 사이에서 검은색 톰포드 수트를 꺼내 입었죠. 거울 앞에 선 민준, 천천히 에르메스 넥타이를 매기 시작했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민준이 현관을 나서자 지하 주차장에 대기 중이던 벤틀리 플라잉 스퍼가 보였어요. 검은색 광택이 눈부신 최고급 외제차였죠. 운전기사가 재빨리 뒷문을 열어주었고 민준은 여유롭게 차에 올라탔답니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강남대로를 따라 달리던 벤틀리는 어느새 한강변에 우뚝 솟은 초고층 빌딩 앞에 멈춰 섰습니다. 바로 한강그룹 본사였죠. 차에서 내린 민준의 모습을 보자마자 본관 입구에 줄지어 서 있던 검은 정장 차림의 경호원들이 일제히 허리를 숙였어요. 회장님, 우렁찬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준은 고개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대로 걸어 들어갔어요. 대리석 바닥을 밟는 구두 소리만이 쩔렁쩔렁 울려 퍼졌죠. 최상층으로 향하는 전용 엘리베이터 안. 거울처럼 반짝이는 황금빛 문에 비친 민준의 표정은 싸늘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눈빛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죠. 30층 회장실 앞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단정한 차림에 지은이 서류 뭉치를 들고 대기하고 있었어요. 도련님, 오늘 청소 용역 업체 최종 면접입니다. 민준은 회장실로 들어서며 차갑게 한마디만 던졌습니다. 시작하지? 거대한 책상 앞에 앉은 민준. 천천히 회전 의자를 돌려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통유리창 쪽을 향했어요. 저 아래 어딘가에 수화가 있겠죠. 민준의 입꼬리가 비틀어지며 냉소가 번졌습니다. 고급스러운 사무실 안 민준이 책상에 앉아 서류를 넘기고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보이는 최상층 사무실이었죠. 민준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고 손가락으로 책상을 규칙적으로 두드리며 뭔가를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똑똑 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준은 서류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들어오세요. 문이 천천히 열리더니 남색 청소부 유니폼을 입은 여자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어요.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지만 옷은 낡고 주름진 게 한눈에 봐도 힘든 삶을 살아온 티가 났죠. 그 여자가 고개를 들어 민준을 바라본 순간이었습니다. 둘의 눈이 마주쳤어요. 정희는 그 자리에서 완전히 얼어붙었답니다.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변하더니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어요. 눈은 점점 커지고 숨소리마저 거칠어졌죠. 아, 아니, 이게 정희의 다리에서 힘이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그대로 털썩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두 손으로 바닥을 짚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죠. 저기, 이게 어떻게, 당신이 어떻게. 하지만 민주는 전혀 놀라지 않았어요. 오히려 무표정한 얼굴로 정희를 내려다보며 한쪽 입꼬리만 살짝 올라간 미소를 지었답니다. 차갑고 섬뜩한 미소였죠. 그리고는 천천히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앉으세요, 어머님. 어머님이라는 단어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어요. 정희는 그 말에 온몸이 더 심하게 떨렸습니다. 겨우 정신을 차리고 비틀거리며 일어나더니 떨리는 손으로 의자를 잡고 앉았어요. 눈은 계속 민준을 피하려 했지만
시선은 자꾸만 그에게로 향했죠. 민주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책상 위에 놓인 이력서를 집어들었어요. 천천히 페이지를 넘기더니 차가운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답니다. 경력이 별로 없으시네요. 민주는 정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입을 열었어요. 채용하겠습니다. 그 순간 정희의 얼굴에 환한 빛이 퍼졌답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빛을 발견한 사람처럼 정희의 눈동자가 반짝였어요. 정말요. 정말 저를 채용해 주시는 거예요? 민주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의 입꼬리에는 알 수 없는 미소가 떠올랐죠. 단 조건이 있어요. 정희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조건이요? 민주는 팔짱을 낀 채 차갑게 말을 이어갔어요. 매일 새벽 5시 출근하셔야 합니다. 새벽 5시요? 내 회장실 청소를 직접 하셔야 해요. 다른 청소 직원이 아닌 정희 씨가 직접요. 정희의 입술이 바들바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건 그리고 가장 중요한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민주는 한 걸음 정희에게 다가섰어요. 수아에게 이 사실을 절대 비밀로 해야 합니다. 당신이 여기서 일한다는 것 딸에게 절대 알리면 안 돼요. 왜 절 이렇게 괴롭히시는 거예요?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답니다. 눈가에는 벌써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죠. 민주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어요. 500만 원 기억나세요? 정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때 저한테 던지셨던 그 돈 말이에요. 당신은 그 돈으로 절 모욕했죠. 제 사랑을, 제 진심을 짓밟았어요. 민준의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답니다. 복수예요. 이건 복수입니다.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새벽 5시 한강그룹 회장실. 정희는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고 있었어요. 손에 쥔 걸레는 이미 까맣게 더러워졌고 이마에선 땀방울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이게 무슨 꼴이야. 내가 왜 이런 짓을... 하지만 지금은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수아를 위해서라도 이 치욕을 견뎌내야 했으니까요. 오전 8시 회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민준이 여유로운 걸음으로 들어왔어요. 정희는 얼른 일어나 허리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하지만 민준은 정희를 스쳐 지나가며 냉담하게 말했습니다. 여기 먼지 남았어요. 손가락으로 책상 모서리를 가리키더라고요. 정희는 입술을 꽉 깨물며 다시 걸레를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다시 하겠습니다. 잠시 후 정희가 떨리는 손으로 커피를 내왔어요. 최대한 정성껏 만든 커피였죠. 민주는 한 모금 마시더니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미지근해요. 다시 만들어주세요. 네. 정희의 손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하지만 꾹 참고 커피를 다시 들고 나갔답니다. 오후 3시 정희는 복도 한 구석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온몸이 쑤시고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죠. 그때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수아의 전화였어요. 정희는 급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일 어때? 많이 힘들지? 정희는 애써 밝은 목소리를 냈어요. 괜찮아. 별로 힘들지 않아. 다행이다. 엄마, 있잖아. 오늘 엄청 좋은 사람 소개받았어. 정형외과 전문의래. 강남에서 병원 운영한대. 정희의 표정이 복잡하게 굳었습니다. 이름이 준서인데 민준이랑은 차원이 다른 사람이야. 훨씬 더 따뜻하고 다정하더라고. 정희는 침을 꿀꺽 삼켰어요. 수아가 이제 민준을 완전히 버린 거죠. 그래, 잘 됐네. 고급 레스토랑 안수아는 샴페인 한 잔을 앞에 두고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오늘은 맞선이었거든요. 정희가 소개해준 남자를 만나러 온 건데 솔직히 수아의 머릿속엔 온통 민준 생각뿐이었답니다. 민준이 아직도 나한테 마음이 있을까? 아니면 진짜 끝난 걸까? 그렇게 멍하니 생각에 잠겨 있는데 갑자기 레스토랑 문이 열리면서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키 크고 넓은 어깨에 완벽하게 빗어넘긴 머리카락. 게다가 얼굴은 또 어떻고요? 배우보다 더 잘생긴 외모에 수아는 저도 모르게 눈을 크게 떴답니다. 남자는 주위를 한번 둘러보더니 수아 쪽으로 걸어왔어요. 수아 씨죠? 반갑습니다. 수아는 얼떨결에 자리에서 일어나며 대답했어요. 네. 반갑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죠.
와, 이 사람이 나를 만나러 온 거야? 준서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고 수아도 덩달아 앉았습니다. 늦어서 죄송해요. 병원 일정이 늦게 끝나서요. 저는 정형외과 전문의 준서라고 합니다. 아, 의사 선생님이시구나. 대단하시네요. 수아의 눈이 반짝반짝 빛나기 시작했어요. 강남에 병원을 하나 운영하고 있어요. 요즘 꽤 바쁘긴 한데 그래도 좋은 인연 만나려면 시간을 내야죠. 준서는 멋지게 웃으며 말했답니다. 수아는 속으로 완전히 녹아내리고 있었어요. 대박. 의사의 병원 원장이라고?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제 병원 구경이나 한번 하러 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아, 네. 좋죠. 수아는 너무 빠르게 대답해버렸어요.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죠. 이런 사람이 날 좋아해준다고? 민준이랑은 차원이 다르잖아. 준서는 또 한 번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수아를 바라봤답니다. 그날 오후 민준은 회장실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넓은 사무실 안은 조용했고 창밖으로는 서울 도심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죠. 바로 그때 노크 소리와 함께 지은이 들어왔습니다. 민준은 고개도 들지 않은 채 서류를 한 장 빼내 지은 쪽으로 밀었어요. 수아, 남자친구 조사해. 지은은 서류를 집어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도련님. 그리고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갔죠. 민준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준서? 넌 대체 누구지? 다음 날 아침 지은이 다시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두툼한 파일이 들려 있었고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민준은 의자에 기댄 채 지은을 바라봤죠. 도련님,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말해봐. 지은은 파일을 펼치며 침착하게 말을 시작했어요. 준서는 의사가 아닙니다. 민준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어요. 아주 작은 반응이었지만 지은은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죠. 가짜 면허증으로 여자들을 속인 사기꾼입니다. 주로 병원 근처를 배회하며 의사 행세를 했고요. 민준은 팔짱을 끼고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벌써 3명입니다. 모두 금전적 피해를 입었고 한 명은 결혼 직전까지 갔다가 사기를 당했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상했던 대로였죠. 하지만 지은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 경영지원팀 계약직입니다. 순간 민준의 눈빛이 변했어요. 차가운 냉소가 입가에 걸렸죠. 재밌네. 민준은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도심을 내려다보며 손가락으로 창틀을 툭툭 두드렸어요. 수아, 네가 선택한 남자가 이런 놈이었어? 그리고 우리 회사 직원이라니. 이건 정말 뜻밖의 선물이었죠. 민준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무언가 계획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가고 있었어요. 준서, 당장 내 사무실로 불러. 한강그룹 본사 50층 회장실.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이곳에서 민준은 책상에 기댄 채 팔짱을 끼고 서 있었어요. 그때 노크 소리가 들리더니 준서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답니다. 평소와 달리 얼굴에 긴장감이 가득했죠. 민준은 차갑게 그를 바라보며 손떠냈어요. 앉아. 준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회장 책상 앞 의자에 앉았습니다. 등받이에 기대지도 못하고 의자 끝에만 걸터 앉은 모습이 영락없이 불안한 사람이었죠. 회장님, 저를 부르신 이유가 말끝을 흐리는 준서를 향해 민준이 입을 열었어요. 그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답니다. 너 수아 만나고 있지? 순간 준서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버렸어요. 눈이 커지고 입술이 바르르 떨리더니 억지로 평정을 찾으려는 듯 애쓰는 게 눈에 보였죠. 어떻게 민준은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몇 장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는 준서 앞에 던지듯 내려놓았답니다. 사진이었죠. 수아와 준서가 호텔 로비에서 함께 걸어 나오는 모습, 카페에서 마주 앉아 대화하는 모습들이 고스란히 담긴 사진들이었어요. 이거 재밌는데? 민준의 입꼬리가 비웃듯 올라갔어요.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답니다. 오히려 얼음처럼 차갑고 날카로웠죠. 너 우리 회사 직원이잖아. 준서는 사진을 내려다보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제안 하나 할게. 네? 준서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민준의 눈빛이
너무 차가웠거든요. 민주는 잠시 침묵하더니 폭탄 선언을 날렸습니다. 수아와 결혼해. 순간 준서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이 덜컹거릴 정도였죠. 네? 뭐라고 하셨습니까? 민주는 마치 날씨 이야기하듯 태연하게 말했어요. 내가 5억 줄게. 5억이라는 금액에 준서의 호흡이 멈췄어요. 눈동자가 급격히 흔들리기 시작했죠. 준서는 침을 꿀꺽 삼키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그러시는 겁니까? 민준의 입가에 차갑고 잔인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 미소는 마치 악마가 짓는 웃음 같았죠. 수아가 고생 좀 해봐야 해. 준서는 숨이 막혔어요. 민준의 눈빛이 너무나도 냉정했거든요. 민준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가짜 의사랑 결혼해서 인생 망치는 거 재미있잖아? 그 말에 준서의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복수라는 게 이렇게까지 치밀하고 잔인할 수 있다니. 준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저항해봤습니다. 하지만 이건 너무... 민준은 준서의 말을 끊으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5억 현금으로 줄게. 5억이라는 금액이 다시 한번 준서의 귀를 때렸어요. 준서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죠. 가짜 의사 행세하다 들킬까봐 전전긍긍하던 자신에게 5억은 엄청난 금액이었거든요. 준서는 침을 꿀꺽 삼켰어요.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준의 입가에 만족스러운 냉소가 번졌어요. 그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죠. 좋아. 한강그룹 본사 건물. 오후 2시. 정희는 복도 끝에서 걸레를 들고 바닥을 닦고 있었어요. 허리를 굽힌 채 열심히 청소를 하던 정희는 문득 고개를 들었죠. 저 멀리 복도 끝에서 익숙한 남자의 뒷모습이 보였거든요. 아, 저 사람. 정희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 남자를 유심히 바라봤어요. 깔끔한 정장 차림, 당당한 걸음걸이. 그런데 뭔가 너무 익숙한 실루엣이었죠. 저 사람. 설마 수아 남자친구?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분명히 준서는 대학병원 의사라고 했었는데 왜 여기 있는 거죠? 정희는 재빨리 걸레를 한쪽에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그 남자를 따라가기 시작했답니다. 발소리를 최대한 죽이면서 벽에 몸을 바짝 붙인 채 천천히 움직였어요. 준서는 복도를 지나 왼쪽 복도로 꺾어 들어갔고 정희도 숨을 죽이며 그 뒤를 따랐죠. 정희의 심장은 점점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왜 여기 있는 거야? 병원에 있어야 할 사람이 드디어 준서가 한 사무실 앞에 멈춰섰어요. 문 위에 붙어있는 팻말이 정희의 눈에 들어왔죠. 경영지원팀. 뭐야? 정희는 입을 막으며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준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카드키를 찍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답니다. 마치 당연히 여기서 일하는 사람처럼요. 저 자식이 여기서 일한다고. 정희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수아는 분명 준서가 대학병원 의사라고 했는데 왜 한강그룹 경영지원팀에 출입하는 거죠? 뭔가 그게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희는 황급히 뒤로 물러나 복도 모퉁이에 몸을 숨겼답니다. 가슴이 터질 듯 두근거렸고 손바닥에는 땀이 흥건히 배어났죠. 그렇게 10분쯤 지났을까요? 경영지원팀 문이 다시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희는 재빨리 고개를 내밀어 확인했죠. 준서였어요. 서류 몇 장을 들고 나오더니 복도를 따라 걸어오고 있었답니다. 정희는 너무 당황한 나머지 제대로 몸을 숨기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준서와 정희의 눈이 딱 마주쳤죠. 준서는 잠시 걸음을 멈췄어요. 하지만 놀라는 기색은 전혀 없었답니다. 오히려 입가에 미소를 띠며 천천히 정희 쪽으로 다가왔죠. 어머님? 여기서 뭐 하세요? 그 여유로운 목소리에 정희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너 의사 아니야? 왜 여기 있어? 준서는 서류를 한쪽 팔에 끼고 정희를 바라봤어요.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웃음기가 가득했죠. 의사요? 아, 제가 언제 의사라고 했나요? 뭐? 수아한테 분명히 대학병원 의사라고. 제가 직접 말씀드린 적은 없는데요. 수아가 착각한 걸 수도 있죠. 준서는 웃으며 경영지원팀 방향을 가리켰어요. 저 여기 경영지원팀이에요. 청소 용역 관리 담당하거든요. 정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청소 용역 관리? 그럼 자기 딸이 사귀는 남자가
청소부 관리하는 말단 직원이란 소리잖아요. 이 사기꾼 자식. 수아한테 당장 말할 거야. 정희는 고함을 지르며 핸드폰을 꺼내려 했어요. 하지만 준서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답니다. 오히려 더 차갑게 웃으며 한 걸음 더 다가왔죠. 그러시게요, 어머님. 준서는 팔짱을 낀 채 정희를 내려다봤어요. 그럼 전 어머님이 여기서 걸레질하는 거 수아한테 말할게요. 그 순간 정희의 얼굴이 굳어버렸어요. 며칠 후 정희는 집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리더니 문이 열리면서 준서가 들어왔답니다. 정희는 깜짝 놀라 몸을 일으켰죠. 준서 씨? 갑자기 왜 이래요? 수아는 회사에 있는데. 준서는 소파에 편하게 앉으며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어요. 어머님 뵈러 왔죠. 부탁 하나 할게요. 부탁? 뭔데요? 준서는 다리를 꼬고 앉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수아 집 금고 비밀번호 알려주세요. 그 말에 정희의 얼굴이 사색이 됐어요. 뭐? 미쳤어요? 그건 우리 집 전 재산 2억이 들어있다고요? 준서는 여유롭게 웃으며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안 알려주시면 수아한테 전화할게요. 어머니가 회장님 사무실에서 청소하신다고 말씀드려야겠네요. 정희는 벌떡 일어나 준서에게 다가갔어요. 이 자식이 진짜 그럴 거야. 어머님, 진정하시고 생각 좀 해보세요. 어차피 수아 결혼하면 그 돈 전부 수아 거잖아요? 명의도 수아 앞으로 되어 있고요. 정희의 표정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준서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으니까요. 딸한테 미리 주는 셈 치세요. 그럼 어머님도 문제없고 저도 필요한 거 해결하고 윈윈 아닙니까? 정희는 소파에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던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죠. 1234. 준서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순간 회장실 문이 쾅 하고 거칠게 열렸어요. 민준이 서류를 보고 있던 중이었는데 누군가가 숨을 헐떡이며 뛰어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죠. 고개를 들어보니 정희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서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 정희는 민준 앞에서 털썩 무릎을 꿇었어요. 회장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민준은 천천히 서류에서 시선을 떼고 정희를 내려다봤어요. 표정은 차갑게 식어 있었답니다. 왜요? 제발 준서를 수아한테서 떠놓아 주세요. 제발요. 민준의 입가에 비웃음 같은 게 스쳤어요. 왜요? 의사 남편 좋잖아요. 어머님이 그렇게 원하시던 거 아니었어요? 준서는 가짜예요. 의사가 아니에요. 사기꾼이에요. 마이.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필사적이었죠. 하지만 민준의 반응은 정희를 더욱 절망하게 만들었답니다. 알아요. 네? 정희의 눈이 커졌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민준은 서류를 덮으며 차갑게 말을 이었어요. 내가 5억 줬거든요. 수아랑 결혼하라고. 정희는 입을 벌린 채 굳어버렸어요. 말이 나오질 않았죠.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답니다. 어머님도 공범이시잖아요. 금고 비밀번호 알려주셨으면서. 그건 말이 막혔어요. 변명할 수가 없었죠. 민준은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등을 돌린 채 차갑게 말했답니다. 이제 나가세요. 청소나 하세요. 준서가 수아를 데리고 온 곳은 서울 한복판의 초고층 빌딩 최상층에 자리한 고급 레스토랑이었어요.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야경이 정말 환상적이더라고요. 샹들리에가 은은하게 빛나고 테이블마다 촛불이 타오르는 모습이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답니다. 수아는 눈을 반짝이며 주위를 둘러봤어요. 와, 여기 정말 예쁘다. 준서 씨, 이런 곳까지. 수아 씨를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당연하죠. 준서의 미소에 수아의 얼굴이 붉게 물들었어요. 둘은 창가 쪽 가장 좋은 자리에 앉았고 웨이터가 고급 와인을 따라주더라고요. 은은한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준서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어? 준서 씨. 그런데 준서가 천천히 무릎을 꿇는 게 아니겠어요? 수아의 눈이 휘둥그레졌죠. 주변 테이블의 사람들도 하나둘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준서가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어요. 상자가 열리자 와, 거대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촛불빛을 받아 눈부시게 반짝였답니다. 적어도 3캐럿은 되어 보이는 엄청난 크기였죠. 수아의 입이 저절로 벌어졌어요. 수아 씨,
당신을 처음 본 순간부터 알았어요. 당신이 제 운명이라는 걸.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준서의 목소리는 진지했고 눈빛은 깊었어요. 수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준서 씨. 수아의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네. 네. 결혼할게요. 그 순간 레스토랑 안의 사람들이 일제히 박수를 쳐댔어요. 따뜻한 축하 소리가 사방에서 울려 퍼졌답니다. 수아는 눈물을 닦으며 손을 내밀었고 준서가 조심스럽게 반지를 끼워줬어요. 반지가 수아의 손가락에 딱 맞았죠. 수아는 반지를 이리저리 돌려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 사랑이지. 이런 게 진짜 남자가 해줘야 하는 거야. 수아의 입가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어요. 민준이 같은 거지랑은 차원이 다르잖아. 준서 씨는 이렇게 멋진 프로포즈에 이런 큰 다이아몬드 반지까지. 수아는 과거의 민준을 떠올리며 고웃음을 쳤답니다. 그때 준서가 일어서서 수아를 안아 올렸어요. 주변의 박수 소리가 더 커졌죠. 하지만 수아를 안고 있는 준서의 눈빛은 차가웠어요. 준서의 머릿속에는 오직 숫자만 떠올랐답니다. 5억, 그리고 2억까지. 총 7억. 호, 이 정도면 충분해. 준서의 입가에 교묘한 미소가 스쳤지만 수아는 행복에 취해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둘은 레스토랑의 조명 아래에서 꼭 껴안았습니다. 정희는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수아를 조심스럽게 바라봤어요. 딸의 손가락에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너무나도 눈에 들어왔죠. 정희는 입술을 깨물며 용기를 냈습니다. 수아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수아는 반지를 이리저리 돌리며 햇빛에 비춰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마치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보였죠. 엄마, 반지 예쁘지? 5캐럿짜리야. 준서 오빠가 특별히 골라준 거래. 정희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하지만 이번엔 포기할 수 없었죠. 수아야, 준서는 말이 목구멍에서 걸렸지만 정희는 꾹 참고 계속했습니다. 또 시작이야? 엄마, 진짜 왜 그래? 수아의 목소리에 짜증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정희는 멈출 수가 없었답니다. 준서는 의사가 아니야. 순간 거실이 얼어붙었어요. 수아의 손이 멈췄고 천천히 엄마를 돌아봤죠. 그 눈빛이 너무나 차갑고 날카로웠답니다. 엄마, 왜 맨날 내 남자 욕해? 대체 왜 그러는 거야? 아니, 진짜로. 엄마가 알아봤는데 준서는 수아가 벌떡 일어났어요. 얼굴이 새빨개지더니 소리를 질렀죠. 질투하는 거야? 엄마도 나처럼 부자 못 만나니까 내가 잘 되는 게 그렇게 싫어? 수아야, 엄마가 왜 널... 됐어. 준서 욕 한 번만 더 하면 엄마랑 인연 끊을 거야. 진짜로. 정희는 할 말을 잃었어요. 딸의 독한 눈빛이 너무나 낯설었죠. 입을 벌렸다 닫았다를 반복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답니다. 수아는 반지를 낀 손을 휙 내두르며 돌아섰어요. 그리고 자기 방으로 성큼성큼 걸어가더니 깡 문을 세차게 닫아버렸습니다. 한강그룹 회장실 넓은 창문으로 서울 도심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그곳에서 민준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그의 손에는 한 장의 사진이 들려 있었죠. 수아의 웨딩 화보 사진이었습니다. 새하얀 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수아의 모습. 그 옆엔 턱시도를 입은 준서가 서 있었어요. 민준의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감정의 파도 하나 잃지 않는 고요한 호수 같은 얼굴이었죠. 바로 그때 노크 소리와 함께 지은 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도련님, 민준은 시선을 사진에서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들어와. 지은이 천천히 다가왔어요. 그녀는 민준의 손에 든 사진을 보고 가슴이 먹먹해졌죠.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민준이 그제야 사진을 책상 위에 내려놨어요. 천천히, 마치 이미 모든 걸 정리한 사람처럼요. 괜찮아.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목소리엔 흔들림이 전혀 없었습니다. 지은은 한 발 더 다가서며 말했어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막을 수 있어요. 제가 모든 걸... 민준이 지은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계획대로 진행해. 단호했어요. 어떤 자비도, 어떤 미련도
담기지 않은 목소리였죠. 지은은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준서에게 5억 원 입금 완료했습니다. 민준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어요. 좋아. 지은이 태블릿을 꺼내 민준에게 보여줬습니다. 결혼식은 2주 후입니다. 강남의 S쇼텔 그랜드볼룸에서 진행된다고 하네요. 민준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창가로 걸어가 서울의 빌딩 숲을 내려다봤죠. 석양빛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의 얼굴엔 차가운 냉소가 떠올랐어요. 카운트다운이네. 결혼식을 하루 앞둔 밤 수아네 집은 고요했어요. 정희는 친구들 만나러 나갔고 수아는 피부 관리를 받으러 간 상태였죠. 그 텅 빈 집에 준서가 슬그머니 들어왔습니다. 현관문을 조심스럽게 닫고 주변을 둘러보더니 안방으로 향했어요. 안방 옷장 뒤에 숨겨진 금고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죠. 손가락을 비비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정희 여사, 참 단순하시네. 비밀번호 1234를 천천히 눌렀어요. 찰칵 금고문이 열리는 순간 준서의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와, 안에는 현금 다발들이 빼곡하게 쌓여 있었거든요. 5만 원권 묶음이 한가득이었죠. 준서는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고 돈을 하나씩 집어넣기 시작했어요. 하나, 둘, 셋. 묶음을 세면서 가방 속으로 밀어넣는데 그 표정이 너무 태연하더라고요. 마치 자기 돈을 챙기는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철컥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준서의 손이 잠깐 멈칫했지만 곧 다시 돈을 담기 시작했어요. 문 여는 소리, 신발 벗는 소리, 그리고 복도를 걸어오는 발소리. 안방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정희가 문 앞에 서서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뭐 하는 거야? 목소리가 떨렸죠. 준서는 고개를 천천히 돌려 정희를 바라봤어요. 그리고는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일찍 오셨네요. 지금 그게 중요해? 그게 뭐야? 그 가방 안에 든 게. 정희가 성큼성큼 다가왔어요. 금고를 보니 텅텅 비어 있었고 준서 가방은 빵빵하게 부풀어 있었습니다. 정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그게 우리 집 전 재산인데. 목소리가 갈라지면서 울먹이기 시작했죠. 그 돈은 정말 정희에게 마지막 희망이었거든요. 집 대출금, 수아 결혼 준비비, 앞으로 살아갈 생활비까지 전부 그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근데 준서는 여전히 태연했어요. 가방 지퍼를 천천히 잠그면서 말했습니다. 결혼 자금으로 쓰려고요. 어차피 내일이면 저랑 수아 결혼하잖아요. 가족 돈이죠 뭐. 가족 돈. 그게 지금 네 마음대로 가져갈 돈이야? 걱정 마세요. 제 통장으로 옮겨둘게요. 더 안전하잖아요. 준서가 가방을 들고 일어섰어요. 정희가 황급히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안 돼. 그건 안 돼. 어머님, 준서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정희를 내려다보는 눈빛에 이제 웃음기는 전혀 없었죠. 손 치우세요. 제가 싫은 짓 하기 전에. 정희의 손이 스르륵 풀렸습니다. 준서는 그녀를 밀치듯 지나쳐 문 밖으로 나갔어요.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정희는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결혼식 당일 아침이었어요. 수아의 방은 온통 하얀 드레스와 장미꽃으로 가득했죠. 수아는 거울 앞에 서서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어요. 새하얀 레이스 드레스가 몸에 감기는 순간 수아의 입가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답니다. 드디어 내가 의사 마님이 되는 거야. 바로 그때였어요. 핸드폰에서 문자 알림음이 울렸죠. 수아는 무심코 핸드폰을 집어들었는데 발신자는 익명이었어요. 준서는 의사가 아닙니다. 수아의 손이 멈췄어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떨리는 손으로 첨부 파일을 열었는데 첫 번째 사진이 화면에 떴습니다. 청소복을 입은 준서가 걸레질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이게 뭐야? 두 번째 사진을 열었죠. 가짜 의사 면허증 제조, 150만 원 입금 확인이라는 영수증이 보였어요. 수아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세 번째 사진, 한강그룹 계약직 신분증이었어요. 직책란에는 청소 용역이라고 선명하게 적혀 있었죠. 아니야. 이건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수아는 미친 듯이 준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한참 울리더니 준서가 받았어요. 여보, 무슨 일이야? 나 지금 식장 가는 중인데. 이게 뭐야? 방금 받은 사진들. 이게 대체 뭐냐고. 사진? 청소복 입고 걸레질 하는 거? 가짜 면허증 만든 거? 의사 아니라며? 전화기 너머로 준서의 숨소리만 들렸어요. 대답 안 해? 어서 대답하라고.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준서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맞아. 뭐? 뭐라고? 맞아. 나 의사 아니야. 한강그룹 청소부였어. 수아는 비명을 질렀어요. 미쳤어? 결혼 취소야. 당장 취소하라고. 그런데 전화기 너머에서 준서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차갑고 비웃는 듯한 웃음이었죠. 취소? 지금 무슨 소리야? 금고에 있던 2억 이미 내 통장에 넣었는걸? 뭐? 뭐라고? 어젯밤에 다 빼냈어. 고마워, 수아야. 덕분에 인생 역전했네. 수아는 핸드폰을 내던지고 비틀거리며 집으로 뛰어갔어요. 웨딩드레스 자락이 계단에 걸렸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죠. 현관문을 박차고 들어가 거실로 달려갔습니다. 수아는 숨을 헐떡이며 집 앞에 도착했어요. 현관문을 벌컥 열어젖히고 곧장 안방으로 달려갔죠. 벽장 속 금고를 열기 위해 떨리는 손으로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삐삐삐. 찰칵. 금고 문이 열리는 순간 수아의 눈이 커졌어요. 텅 비어 있었거든요. 이게 대체 무슨... 그 순간 뒤에서 정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아야, 수아가 벌떡 돌아섰어요. 정희는 창백한 얼굴로 문 앞에 서 있었죠. 엄마, 비밀번호 왜 알려줬어? 대체 왜? 수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희는 그 자리에서 털썩 무릎을 꿇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지금 그게 할 소리야? 그 돈이 얼만데? 준서가 협박했어. 비밀번호 안 알려주면 너한테 다 말하겠다고. 그게 변명이야? 그럼 나한테 먼저 말했어야지. 정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준이가 민준이가 뭐? 민준이가 또 뭐? 민준이가 한강그룹 회장 아들이야.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수아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죠. 뭐? 나는 지금 민준이 회사에서 청소일 하고 있어. 그게 내가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야. 수아는 뒤로 휘청거리며 벽에 기댔습니다. 거짓말이지. 엄마가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준서랑 민준이가 공모한 거야. 처음부터 다 짜고 친 거였어. 그 순간 수아의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 조각이 빠르게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준서가 갑자기 나타난 것, 자신에게 접근한 것, 돈을 빌려달라던 것, 민준이 이상하게 자신을 바라보던 눈빛, 지은이 자신을 경계하던 모습, 그리고 정희가 갑자기 집에 나타나지 않던 이유까지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철저하게 속았는지, 얼마나 완벽하게 이용당했는지. 수아는 갑자기 현관문 쪽으로 몸을 돌렸어요. 수아야, 어디가? 수아는 대답도 하지 않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바로 그때 회장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수아가 뛰어들어왔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죠. 민주는 서류를 천천히 내려놓으며 수아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다 꾸민 거야? 준서 오빠가 잡혀간 것도 돈이 사라진 것도 전부 당신 짓이지? 그래. 담담한 한마디였어요. 수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준을 노려봤습니다. 왜?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민준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수아에게 한 걸음 다가갔어요. 넌 날 거지라고 했잖아. 수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500만 원이면 된다고 했잖아. 거지 주제에 감히 사랑을 운운하냐고. 그건? 넌 날 사랑한 게 아니라 돈을 사랑했어. 한강그룹 회장 아들이라는 타이틀을 사랑했지. 수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미안해. 나도 그때는 정신이 없었어. 엄마가 계속 압박하고. 참고로 준서 지금 경찰서에 있어. 사기죄로 기소될 거야. 그럼 2억은?
2억은 어떻게 된 거야? 회수했어. 한 푼도 안 남기고. 수아는 잠시 안도한 듯 숨을 내쉬었어요. 그럼 그 돈 너희 엄마 퇴직금으로 줄 거야. 딱 500만 원. 수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민주는 내선 전화를 눌렀어요. 정희 씨 좀 올라오라고 해. 잠시 후 정희가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부르셨어요? 민주는 책상 위에 놓인 봉투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정희를 향해 던졌습니다. 봉투가 정희의 발 앞에 떨어졌죠. 어머님, 해고해요. 네? 회장님, 무슨 말씀을? 정희는 황급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뭘 잘못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제발. 어머님이 저한테 던진 돈 똑같이 돌려드릴게요. 정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어머님은 제가 가난하면 거지, 부자면 회장님이시죠. 그렇게 돈으로만 사람을 평가하시는 분이잖아요. 민준의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회장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나가세요. 수아는 집 소파에 앉아 노트북 앞에서 손가락을 움직이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SNS 게시판이 떠 있었고 제목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한강그룹 강민준의 진실을 폭로합니다. 수아는 입술을 깨물며 본문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글을 쓰기까지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어 이렇게 용기를 냅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어요. 한강그룹 강민준이 저와 제 어머니를 계획적으로 속이고 괴롭혔습니다. 그는 저를 사랑한다며 접근했지만 모든 건 복수를 위한 거짓이었어요. 수아는 눈물까지 짜내며 마지막 문장을 추가했답니다. 재벌 2세의 무자비한 갑질과 협박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부디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그리고는 떨리는 손으로 업로드 버튼을 눌렀어요. 잠시 후 새로 고침을 누르자 댓글이 하나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아는 미소를 지으며 댓글을 확인했는데요. 재벌들은 다 똑같네요. 힘내세요. 그래, 이거야. 사람들이 내 편이 되는 거야. 하지만 그 기쁨은 채 1분도 가지 못했어요. 새로운 댓글이 연달아 달리기 시작했거든요. 이 사람 어디서 봤는데? 아, 맞다. 너 500만 원에 팔아먹으려던 년 아냐? 수아는 눈을 크게 뜨며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뭐라는 거야? 댓글은 계속 달렸어요. 영상 봤는데 네가 먼저 돈 봉투 던졌잖아. 500은 적은 거 아니냐고 했던데요. 피해자 코스프레 오진에 수아의 손이 멈췄습니다. 무슨 영상? 이게 무슨 소리야? 급히 댓글에 달린 링크를 클릭했어요.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는데 그건 바로 블랙박스 영상이었답니다. 화면 속에는 민준의 사무실이 보였고 정희가 돈 봉투를 민준 앞으로 던지는 장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어요. 이 돈으로 우리 수아하고 깔끔하게 정리하세요. 그리고 이어지는 수아의 목소리. 엄마, 500은 좀 적은 거 아니에요? 최소 1000은 받아야죠. 영상 속 수아는 돈 봉투를 들춰보며 불만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노트북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온몸이 차갑게 식어내려갔죠. 아니야. 이건 오해야. 하지만 댓글은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와, 진짜 역겹네. 500도 모자라 1000을 달라고? 피해자 코스프레 장난 아니네. 이런 애가 SNS로 거짓말하고 다니네. 한강그룹이 고소해야 되는 거 아니야? 수아는 급히 글을 삭제하려 했지만 이미 캡처되고 퍼져나간 뒤였어요. 수아의 SNS 계정은 순식간에 악플로 도배되기 시작했답니다. 너 같은 년이 피해자라고? 거짓말쟁이, 돈 밝히는 년, 사기꾼 신고합니다. 수아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비명을 질렀어요. 이럴 리가 없어. 이럴 리가. 바로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회사에서 걸려온 전화였죠. 수아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수아 씨, 지금 SNS 난리 났다는 거 알죠? 회사 이미지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까 내일부터 안 나오셔도 됩니다. 네?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해명할 기회는 드렸어요. 근데 영상까지 나온 이상 회사로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짐은 택배로 보내드릴게요. 통화는 일방적으로 끊겼습니다. 수아는 핸드폰을 들고 그대로 굳어 있었어요. 잠시 후 수아는 비명을 지르며 핸드폰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아하. 핸드폰은 바닥에 떨어지며 액정이 산산조각 났어요. 1년이란 시간이 흘렀어요. 화려한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빛나는 웨딩홀. 하얀 장미로 가득한 버진로드 위로 민준과 지은이 걸어 나왔답니다. 지은은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고, 민준은 턱시도 차림으로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하객들의 박수가 터져 나왔죠. 당신을 만나서 행복해. 정말이야. 나도 사랑해, 민준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입을 맞췄고 웨딩홀은 환호성으로 가득 찼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장면이 확 바뀌었어요. 작은 편의점, 형광등 불빛 아래 수아가 야간 알바복을 입고 서 있었답니다. 손님이 들어오자 수아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어요. 어서 오세요. 편의점 TV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는데 그게 바로 민준의 결혼 소식이었죠. 한강그룹 강민준 부회장이 오늘 비서실장 출신 지은 씨와 100년 가약을 맺었습니다. 와, 저 사람 멋지다. 사기꾼이랑 전처가족 참교육한 거 맞죠? 완전 사이다였잖아요. 수아는 고개를 푹 숙이며 계산대 뒤로 몸을 숨겼어요. 또 다른 장면으로 넘어갔답니다. 좁은 고시원, 정희가 낡은 이불 위에 앉아 컵라면을 후루룩 먹고 있었어요. 핸드폰 화면에는 민준의 결혼 기사가 떠 있었고 댓글창은 악플로 도배되어 있었죠. 거지 취급하던 년들, 자업자득 꼴 좋다. 500만 원의 영혼 판 것들이 지금 뭐하고 사나 궁금하네요.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옆에 놓인 낡은 봉투를 움켜쥐었어요. 그 안에는 1년 전 받았던 500만 원 중 겨우 몇 장 남은 지폐가 들어 있었답니다. 내가 대체 뭘 한 거야?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다시 수아로 장면이 전환되었어요. 퇴근길, 수아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거리를 걷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앞에 보이는 한강그룹 본사 건물에 거대한 LED 광고판에 민준과 지은의 결혼 사진이 크게 떠올랐어요. 한강그룹 강민준 부회장 결혼을 축하합니다. 수아는 그 자리에 멈춰섰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답니다. 민준아, 미안해. 나 정말 사랑했었어. 하지만 그 말은 차가운 밤바람에 흩어져 버렸죠. 다시 웨딩홀로 장면이 바뀌었어요. 민준과 지은이 손을 맞잡고 버진로드를 퇴장하고 있었답니다. 하객들은 기립박수를 보내며 축하했고 두 사람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의 입가에는 진심 어린 행복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죠.